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역시나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10만 명 가량 나온 9만 5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5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여전히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9,06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뚜렷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이 BA5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바람에 백악관에서는 이 성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 부스터샷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죠.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한 번 더 접종을 할 것 같다라고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한 번 더 부스터샷, 두 번째 부스터샷이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지금 4차 접종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벌써 4차 접종 하신 분들도 많죠.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 있는 성인들 4차 접종 이제 조만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LA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LA 카운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은 바로 BA5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BA5 이 오미크론 신종 변이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이 실내 안에서는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아직까지 3차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이 업투데이트로 접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만간 4차 접종 또 할 거라고 하거든요. 4차 접종한다고 하면은 접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을 보더라도 이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제가 3만 5천 명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제는 또 5천 명 가량이 늘어가지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한국에서는 4만 명이 나왔다고 해요. 네, 한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BA4하고 이 BA5가 계속 많이 퍼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미국이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10만 명 가량인 9만 4천 명 가량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하고 한국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영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들, 누적된 사망자들 수 2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이 유럽하고 미국, 아시아 전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또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마도 올 겨울에 또 다른 대유행이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미국 이 백악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다시 재도입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무슨 완전 봉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만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더욱더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WHO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없는 소아급성 간염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아급성 간염이 1,100여 명 정도한테 걸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22명 정도가 이 소아급성 간염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WHO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아직까지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질병은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은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내년쯤에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까. 뭐 독감처럼 좀 약하게 되면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숭이 두창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원숭이 두창을 한번 걸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와 엄청나게 아팠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걸려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도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밖에 나가시면은 손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 씻는 거 그런 거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남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 웬만하면은 피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이 질병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40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0일째가 지나고 있으면서 유크레인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남부 지역 헤르손 지역에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은 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인의 탄약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약고를 미국에서 받은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로켓포 같은 이런 무기들로 포격을 해가지고, 정밀 포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받은 굉장히 많은 첨단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첨단 무기들로 러시아를 굉장히 또 이제 폭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탄약고를 폭발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군인들 52명을 사살을 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 군인들 러시아 잘 무찔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이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병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군인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계속 이제 병력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노인들한테까지 지금 이제 병력 모집하는 것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도네츠크에 있는 어느 한 또 아파트를 로켓포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유크레인 시민들, 유크레인 민간인들 43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짜증 나고요. 러시아는 유크레인 이렇게 민간인들을 공격을 자주 하는 게 이렇게 뉴스에 자주 보이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국제적 기업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레고 있지 않습니까? 레고도 러시아로부터 이제 무기한 떠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에서는 아마도 아무런 대기업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떠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이 맥도날드가 떠나면서 러시아 기업가가 이 맥도날드 매장을 모두 사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를 대신한 햄버거 체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햄버거 체인에서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떠한 손님이 햄버거를 받았는데, 햄버거를 받아서 이렇게 여니까 햄버거 빵을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밑에 곰팡이가 쓸은 곰팡이가 펴있는 그런 햄버거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햄버거 체인에서 감자튀김이 없다고 합니다. 감자튀김이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 시즌까지 감자튀김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감자튀김 판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 없으면은 그거 진짜 안고가 빠진 또 빵이거든요. 그럼 또 얼마나 또 맛이 없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햄버거가 아니죠. 햄버거 먹을 때는 항상 이 감튀를 같이 이렇게 구겨 넣어야 하거든요. 햄버거 한 입 그리고 감자튀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앙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햄버거 먹을 때 이제 햄버거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러시아는 빨리 폭삭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시리아 북부에 있는 IS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 IS 지도자를
폭격을 해가지고 사살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전 세계 위협이 되는 이런 테러 지도자를 이제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IS 단체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중동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한번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이 된 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렇게 또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이 CCTV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경찰이 많이 와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갔다가 대치만 그냥 했다고 하네요. 이제 총격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경찰들도 또 무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경찰들이 이렇게 그냥 대기만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의 감독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거기에 77분 동안 그냥 대기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경찰관들에 대해 가지고 무능함에 엄청난 비난이 지금 치솟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관이 바로 도착을 하자마자 이렇게 범인을 향해 가지고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면은 이 유발디 초등학교 총격 난사 사건 때 21명이나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19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 경찰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대응 사격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제 사망자들 수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잘못이 있었으면은 바로 잡아야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경찰에서도 잘 좀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뉴욕대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이 남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뇌사 판정을 받은 이 남녀한테 돼지 심장을 이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돼지 심장을 이식을 하면서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돼지 심장이 잘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돼지 장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거, 이것을 계속 해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 돼지 심장 같은 거, 돼지 장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람한테 장기 이식을 해주는 날이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의술들이 발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켄터키주의 어느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1달러짜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달러 지폐를 집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집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온몸에 마비가 오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지면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1달러짜리 지폐에 펜타닐이라고 굉장히 강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었다고 하네요. 네,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은 굉장히 강한 마약이기 때문에 소량만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사망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었어도 이렇게 조금 흡입이 되면서 이 여성이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길거리에 떨어진 지폐를 웬만하면은 줍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또 안타까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유치원 앞에서 또 3살짜리 남아가 차 안에서 폭염 때문에 질식을 한 채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안에다가 어린 아이를 방치를 해두게 된다고 하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이제 안전벨트도 제대로 풀을 수도 없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차 안에 방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유치원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이, 자신의 아이는 제대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유치원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아이의 아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아빠는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름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신이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내리기 전에 뒤를 봐가지고 아무도 남겨진 사람이 없는지 잘 보고 내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또 안타까운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LA에서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애플밸리, 이 애플밸리에서 독립기념일 날 이제 캠핑을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ATV를 이제 11살짜리하고 12살짜리 아이가 이제 타고 다니다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네, 그리고 뺑소니를 당했을 때 12살짜리 남아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리고 이 11살짜리 여아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라이프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 여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뺑소니범 있지 않습니까? 이 뺑소니범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차 있지 않습니까? SUV가 아니라 조그만 그 오프로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해요. 그게 이제 박살난 게 있어가지고 경찰이 그 차량을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뺑소니범은 자수를 했다고 하네요. 자수를 하게 되면서 이 뺑소니범은 지금 잡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진짜 이렇게 4th of July, 이 인디펜던스 데이 휴가철에 캠핑장으로 놀러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11살짜리 12살짜리면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제 아들 딸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굉장히 이런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 뉴욕 허드스 강에서 어느 한 가족이 보트를 빌려가지고 이 허드스 강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트가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전복이 되면서 이 가족 중에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명은 7살짜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휴가를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게 가장 좀 안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가시더라도, 지금 방학철이잖아요. 어디를 놀러 가시더라도 꼭 조심히 안전히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있지 않습니까? 에미상 후보 13개 부분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징어 게임 진짜 대박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요.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오징어 게임 빨리 시즌2 나와가지고 또 재미나게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에서도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남미의 물가들이 엄청나게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살 수가 없다, 이대로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위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이런 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드세게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봐야죠. 오늘 미국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CPI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9.1% 나왔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9.1%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8.8%, 한 9%였거든요. 그런데 9.1% CPI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이 물가가 높은 지수로 이렇게 나왔던 게, 이렇게 CPI가 이렇게 높은 지수로 나왔던 게 40년 만이라고 합니다. 40년 만. 1981년도 이후로 이렇게 엄청난 CPI 지수를 내놓은 게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S&P 500은 마이너스 0.5%,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CPI 지수, 이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오면서 앞으로 있을 이제 7월 달에 FOMC가 또 있거든요. 연준에서 하는 이 FOMC 회의에서 아마도 이 자이언트 스텝은 무조건 할 것 같고, 어쩌면은 1%대까지 1%의 금리 상승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40% 확률로 1%급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0.75% 올리는 것은 아마 확실시 된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그런데 1%대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에 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리가 1.5%였다가 2.5%로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금리를 1%포인트나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앞으로 있을 FOMC에서 어쩌면은 1%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지난 6월달이 인플레이션 정점이었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7월달 이 인플레이션, 이 CPI 지수가 이제 또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6월달 이 CPI 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마트 같은 데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가격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휘발유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6월달이 이제 정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이 유가랑 그리고 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이 두 개가 가장 큰 팩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얼마나 잡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바뀔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뒤처진 것이다. 뭐 당연히 뒤처진 것이죠. 6월달 거니까 당연히 뒤처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높은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6월달까지는 아마도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더욱더 올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는 엄청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유로화가 도입이 된 뒤 처음으로 달러가 유로화보다 더 비싸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1달러당 0.99 유로 더라고요. 1달러가 더 비쌉니다. 유로화보다. 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이렇게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이다 보니까 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1달러당 1303원이고요. 그리고 엔화를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137엔입니다. 곧 140엔까지 올라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는 1달러당 128페소예요. 128페소. 아르헨티나는 오피셜리 이렇게 바꾸는 게 128페소지, 길거리에 나가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은 1달러당 250페소라는 소리거든요. 와, 진짜 아르헨티나는 지금 미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는 엄청나게 지금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MF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3%로 낮춰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다고 합니다. 또 낮췄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서 지금 감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쓸데없는 부서를 지금 뭐 줄이고 있다고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같은 것들도 많이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계약을 이행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고소를 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을 이제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하면서 지금 트위터하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라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 진짜 조금 야비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또 세계 부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마존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근무 태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존에서는 이 직원들이 휴식을 취한 뒤에 4분이 늦었다고 해가지고 경고를 주는 등 굉장히 이 근무 환경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억압적인 이제 노동 환경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일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노동 환경이 결코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아마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애플의 디자이너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이제 30년 동안 애플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을 한 조니 아이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조니 아이브가 스티브 잡스 때부터 있어가지고 이 애플에 대한 기기들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거의 다 뭐 디자인을 총괄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조니 아이브가 결국에는 애플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 이 애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올해 4분기 때 광고가 삽입이 된 저가형 멤버십을 출시를 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넷플릭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또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스페이스 X에서 시제품을 또 발사를 시험을 했거든요. 그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화성까지 가는 그 로켓 있지 않습니까? 그 로켓 시험을 이제 또 발사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다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쉽을 발사를 하는 이 발사체를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로켓을 뭐 30몇 개를 달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로켓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험 발사를 한 건데 그것은 앞으로는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실패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로켓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스타벅스에서는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 뭐 LA, 시애틀 이런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있는 매장 16개를 영구적으로 폐쇄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유는 이 매장 내에서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매장들이 마약 거래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위험하고 그리고 고객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LA 도심지에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들 이렇게 좀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 스타벅스 16개를 영구히 폐쇄를 한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8%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8%가량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100 아래로 이렇게 현저히 내려갔었거든요. 이렇게 유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한 이유는 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제 유가는 엄청나게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완전 소폭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어제 8%나 엄청나게 내려간 것이거든요. 8%나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